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7일 화요일 뉴스투데이 강원입니다. 오는 4월 15일에 치러지는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이제 99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도내 시군별 선거관리위원회는 공정선거 지원단을 확대하고 명절 불법 선거운동 감시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김인성 기자입니다. 오는 4월 15일 치러지는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10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지난달 17일부터 지역별로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된 가운데 후보자 등록은 오는 3월 26일과 27일 이뤄집니다. 공식 선거운동은 4월 2일부터 시작되고 3일엔 선거인 명부가 확정됩니다. 4월 7일 선상투표를 시작으로 4월 10일과 11일엔 사전투표가 실시되며 본투표는 4월 15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12시간 동안 진행됩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설 연휴를 앞두고 각종 불법 선거운동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명절맞이 기부행위 등이 발생하지 않게 단속활동을 펼칠 예정이며 투표 연령이 만 18세로 낮아져 일부 고등학생들에게도 투표권이 주어졌습니다. 학생들이 정치에 관심을 갖고 투표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번 선거를 통해 처음 투표권을 행사할 만 18세 청소년들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사회에서 저희의 생각과 의견을 표출할 수 있는, 자유롭게 표출할 수 있는 이제 기회가 온 거니까 앞으로는 더 열심히 정치나 그런 쪽에 관심을 가져야겠다고 생각이 들고, 시군별 선거관리위원회에선 1명씩이던 공정선거 지원단이 5명으로 확대돼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선거를 잘 치르고 공정하게 치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분들이 밤에 잠 못 주무시고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지를 알고 난 이후에 이 일이 참 보람되고 가치가 있는 일이구나.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까지 이제 정확히 100일 남았습니다. 내 지역을 위해 일할 일꾼을 뽑기 위해 유권자들의 더 많은 관심이 필요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인성입니다. 강릉의 한 노인 장기 요양원에서 임금 체불과 노인 학대 의심 사건, 그리고 회계 문제 등이 잇따라 불거져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관계 기관들의 현지 조사가 실시되고 직원들도 무더기로 그만둔 상태입니다. 박은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강릉의 한 노인 장기 요양원입니다. 개인 시설이지만 어르신을 모시면 운영비 80%를 노인 장기 요양보험에서 지원받습니다. 최근 이곳에 노동부, 보건복지부 등의 조사가 실시됐고 직원과 요양보호사 등 7명이 줄줄이 그만뒀습니다. 밤 근무를 하는 요양보호사들의 야근 시간을 제대로 계산하지 않아 5,200여만 원의 수당이 미지급됐고 노동부에 적발되자 운영이 어렵다며 남은 직원들에게 후원 등을 강요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저희한테 후원금 1인 세구자, 한 구자씩 10,000원이라든가 2만원씩 해가지고 그렇게 하고요. 그리고 한 달에 5만원씩 해가지고 1년 동안 그거를 이제 반납을 해가지고. 또 운영비를 국고로 지원받고 각종 세금 혜택을 받으면서도 운영비를 개인 돈처럼 쓰는 등 회계가 투명하지 않았다고도 주장하고 있습니다. 실제 시군 교차 점검에서 2017년과 18년 2년 동안만 시설장이 투자한 건축비 상환이나 개인 재산세, 보험료 등 5억 4천여만 원이 부적절하게 쓰인 것으로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내 돈도 내 돈이고 운영비도 내 돈이라는 머릿속에 그게 바뀌셨더라고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1년이 넘어도 안 메꿔놓는 게 어차피 내가 내 돈이 메꿔놓고 안 따라도 메꿔놓으면 되지. 이제 이 시기예요. 환자가 내는 20%의 본인 부담금도 부풀려 1, 2인실에만 청구할 수 있는 사용료를 3인실까지 청구하거나 식재료비를 남긴 뒤 이월시키지 않고 빼돌려 식단이 부실해졌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상금료 30만 원씩, 90만 원씩 받으면서 한식 이렇게 쓰는 거 봐요. 난 전에 있던 법인에 상금료 안 받아도 당신들이 땀 나거든요. 노인 2.5명당 1명의 요양보호사를 둬야 하는 인력 배치 기준을 어기고 급여를 부당 청구했다는 의혹도 제기돼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현지 조사가 실시됐습니다. 요양원 측은 인력 관리에 어려움이 있는 것은 맞지만 회계 문제는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요양보호사 수당 문제는 근로계약서를 잘못 만든 실무 직원의 실수로 시작됐고 지금은 모두 지급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시설 초기 운영비 회계에 미숙한 점이 있었던 것은 맞지만 바로 잡았고 개인 돈처럼 쓴 것은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3인실의 경우 1, 2인실만 있던 것을 보호자 요청으로 만들고 안내가 된 부분이라고 덧붙였습니다. 3인실 역시도 저희가 상금료 10만 원씩을 본인들하고 의논을 했어요. 요청이 들어와 3인실을 했으며 저희가 10만 원 정도의 금액을 더 받아야 된다. 그래도 괜찮으시겠습니까? 빠르면 이번 주 중에 보건복지부 건강보험공단에 결과 통지 예정서가 발송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당분간 시설을 둘러싼 잡음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박은지입니다. 올해 자치단체의 현안에 대해 짚어보는 새해 기획보도, 오늘은 춘천시 편입니다. 춘천에 거주하는 시민들은 비교적 지역에 대한 소속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백승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근 춘천시가 발표한 사회조사 보고서입니다. 춘천 시민 10명 가운데 7명은 춘천시에 소속감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춘천시정에 관심이 있다는 응답도 조사 대상 1000여 가구 중 절반이 넘었습니다. 춘천 시민들은 비교적 지역 소속감이 높고 시정에 대한 관심도 있다는 말입니다. 춘천처럼 이렇게 깨끗하고 아담한 도시가 흔치 않은 것 같아요. 부모님이 사시던 고향이라서 좋아하기도 하지만 여러 가지는 이제 다른 도시하고 비교했을 때도 손색이 없는 도시라고 생각을 하고. 하지만 최근 3년 동안 춘천시 민원 서비스에 만족했다는 응답은 31.4%에 그쳤습니다. 주된 불만족 사유로 10명 중 5명이 직원들의 불친절을 꼽았습니다. 이런 조사 결과는 올해 춘천시가 시민들의 민원 서비스 개선에 중점을 둬야 한다는 반증입니다. 시민들은 또 지역 문화 활성화를 위해 춘천시가 해야 할 일로 문화공간 편의시설 확충을, 앞으로 필요하거나 늘려야 한다고 생각하는 공공시설로는 노인복지시설을 가장 많이 선택했습니다. 춘천 시민들은 삶의 질에 있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인으로 37.9%가 소득을 꼽았고 건강이 34.6%로 뒤를 이었습니다. 가장 중점을 둬야 할 보건정책 1순위도 건강 서비스 강화였습니다. 춘천시는 이번 사회조사 보고서 결과를 참고해 사회개발 정책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백소입니다. 횡성의 유일한 농어촌 버스인 명성교통노조가 5일째 파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총 17대 가운데 넉 대가 멈춰서면서 횡성군이 대체 버스를 투입하고 있지만 파업은 장기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정다혜 기자입니다. 명성교통 노동조합원 12명이 파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노조는 명성교통의 임금이 도내 다른 시내버스 회사보다 최소 23만 원 적다며 5% 인상안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강원권 같은 동종업종 회사와 비교를 해도 저희가 임금 격차가 많이 납니다. 많게는 40만 원에서 한 80만 원. 3% 인상을 협상안으로 제시했던 사측은 막상 임금 협상 자리에선 입장을 바꿔 임금 동결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한 대당 이제 기름 정도밖에 안 되니까 수입은 이렇게 기름값 정도밖에 안 되니까 수익이 낮죠, 엄청. 이 손님이 내가 타고 다니지 못해요, 시골이니까. 작년에도 적자였는데 올해는 횡성군에서 받은 손실 보존금이 5억 원가량 줄어들 예정이어서 적자 폭이 더 커질 게 뻔하고 이에 따라 임금을 올려줄 수 없다는 겁니다. 횡성군은 운행을 많이 하면 할수록 적자가 커지는 농어촌 버스 특성상 올해도 경영난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대략적으로 해서 월 한 4천만 원 가까이가 줄어들 것 같아요, 예상액이. 하지만 멈춰선 버스 4대를 대체할 전세 버스를 투입하는 것 외에 별다른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파업이 장기화되면 기존 기사들의 교대 시간 단축으로 피로 누적 등이 우려되는 상황. 도내에선 정성군이 처음으로 농어촌 버스 완전 공영제를 시행하겠다고 밝혔지만 횡성군은 재정이 부족해 완전 공영제 도입은 불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정다혜입니다. 특수교사의 출장이나 연가 등으로 인한 특수교육의 빈자리를 메우기 위해 강원도교육청이 특수보결전담 강사제를 운영합니다. 도교육청은 올해부터 춘천과 원주, 강릉의 3개 거점 특수교육지원센터에 보결전담 강사를 2명씩 배치해 철원과 평창, 횡성까지 지원하게 하고 내년부터 확대 운영할 예정입니다.
또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전문 상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올해 춘천 동원학교와 강릉 오성학교, 원주 청원학교에 상담 교사를 배치하고 점차 모든 특수학교에서 전문 상담이 이루어지도록 할 예정입니다. 강원지방 중소벤처기업청은 도내 중소기업의 해외 수출에 따른 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제1차 수출 바우처 사업 참여 기업을 신청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수출 바우처 사업은 기업당 최대 1억 원까지 지난해 매출액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디자인 개발과 국내외 전시회 참가, 해외 규격 인증 등 수출에 필요한 서비스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지난해 도내에서는 수출 바우처 사업을 통해 81개 기업이 24억 원의 관련 예산을 지원받은 바 있습니다. 한국관광공사가 내일까지 평창군 용평 리조트에서 스키코리아 페스티벌을 진행합니다. 외국인 스키 관광객을 모집하기 위한 이번 행사는 총 5차례로 나누어 진행되며 모집된 관광객이 참여하는 스키 대회와 시상식, 갈라 디너, 한국 문화체험 등이 진행됩니다. 관광공사는 도내 외국인 스키 관광객 2,050명 모객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올해는 중국과 대만, 말레이시아 판촉을 통해 신규 시장을 확대했다고 밝혔습니다. 7명의 사상자를 낸 강릉 펜션 참사 재발을 막기 위해 앞으로 가스보일러가 있는 숙박시설에는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가 의무화됩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제2차 가스안전관리 기본계획을 확정하고 LPG 소형 탱크는 제조 단계에서 가스 차단 장치 등 안전장치를 부착하고 부탄캔은 파열 방지 기능을 장착하도록 안전 규정을 강화했습니다. 또 고무 호스를 금속 배관으로 교체하고 일정 시간 지나면 가스가 자동으로 차단되는 타이머콕 보급 사업도 확대할 예정입니다. 정선 지역 살리기 공추위가 태백 오투리조트 기부와 관련해 강원랜드 전 이사들에 대한 책임 감경을 촉구했습니다. 정선 공추위는 성명서를 통해 태백 오투리조트 150억 원 기부안에 찬성했다가 배임 혐의로 손배 배상 판결을 받은 전 강원랜드 이사들은 폐광 지역을 위해 사심 없이 기부안에 찬성했다며 배상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온당하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강원랜드는 오는 10일 임시주주총회에서 손해배상 판결을 받은 강원랜드 전 사회이사와 비상임이사 7명의 책임 겸경함을 가를 예정입니다. 원주시가 올해 강원형 청년 일자리 지원 사업에 참여할 사업장을 모집합니다. 원주의 주 사무소 또는 영업소를 두고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할 계획이 있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오는 13일까지 모집하며 참여 업체로 선정되면 청년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200만 원의 인건비를 2년 동안 지원받게 됩니다. 한편 원주시는 지난 2018년부터 58개 업체에 95명의 인건비를 지원해 청년들의 지역 정착을 유도해왔습니다. 태백시의 시티투어버스 운행 시간과 코스가 새해 들어 개편됐습니다. 태백시는 태백역에서 오전 10시부터 출발한 시티투어버스를 청량리발 기차 도착에 맞춰 오전 11시 30분부터 출발하는 것으로 변경했습니다. 또 투어버스 코스를 관광문화자원 중심으로 단순화했습니다. 제27회 태백산 눈축제가 열리는 오는 10일부터 19일까지는 눈축제 코스를 한시적으로 운행할 예정입니다. 속초시가 속초항 국제크루즈터미널의 북방항로 활용을 강원도에 건의했습니다. 속초시는 북방항로 재취항과 관련해 속초항 국제크루즈터미널 부두를 활용할 것을 강원도 환동해 본부에 건의했습니다. 또 강원도 해양관광센터가 크루즈를 유치하고 있지만 활용도가 높지 않은 상황에서 북방항로를 활용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한편 속초시는 지난해 말 강원도지사에게 속초항 국제크루즈터미널 부두의 북방항로 활용을 1차 건의한 바 있습니다. 지난해 전국 축산물 브랜드 경진대회에서 강원도 한우 3개 브랜드와 돼지 1개 브랜드가 입상했습니다. 한우 부문에서는 강원 한우가 최고상인 대상, 늘푸름 홍천 한우가 우수 직거래상,
횡성 축협 한우는 명품 브랜드 인증을 받았습니다. 또 돼지 부문에서는 백두대간 한돈이 장려상을 받았습니다. 이번 수상으로 4개 브랜드는 총 31억 원의 운영 자금을 무이자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지난해 춘천시청의 시민소통 플랫폼인 봄의 대화를 통해 모두 220여 건의 정책 제안이 접수됐습니다. 춘천시는 시민들이 낸 제안 중 부서 검토와 심의 등을 통해 모두 9건을 수용하고 춘천시 추진 사업에 반영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뉴스투데이 강원을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